수명 연장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머나먼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수명 연장에 대한 갈증은 시대를 관통하는 논쟁거리죠. 그렇다면 도대체 수명 연장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수명 연장에 대한 인간의 바람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자신의 불로장생을 꿈꾸며 환상의 약초인 불로초를 가져오라 명할 정도로 자신의 수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그의 최후는 수은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었죠. 수은을 섭취하는 것이 장생의 비밀이라 여긴 것입니다. 진시황의 사례에서 우리는 수명 연장의 이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불로장생, 노화를 없애고 오래 산다 라는 뜻입니다. 현대 수명 연장의 핵심은 바로 이 노화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수명 연장은 의료와 과학의 발전으로 질병과 전쟁 등으로 인한 죽음을 줄여 평균 수명을 늘린 것이었다면 현대의 수명 연장은 노화를 막아 세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명 연장에 관한 연구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텔로미어를 아십니까? 텔로미어란 우리의 염색체의 끝부분에 존재하는 염기서열로, 간단히 말해 염색체 끝에 있는 저 부분들이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끝의 길이가 줄어들어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다 없어지게 되면 그 세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이 노화입니다. 즉,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인간의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불로의 삶 또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목받는 방법은 텔로미어를 만들어내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텔로머레이스를 이용해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여 노화를 막는 것이죠. 대부분의 일반 세포는 이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텔로머레이스가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암세포가 무한으로 증식하는 겁니다. 암세포의 이 특성을 추출하여 우리의 다른 세포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늙지 않는 세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성공만 한다면 암세포와 노화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화된 세포를 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시냐 세포연구소장은 쥐의 세포에 4가지 유전자 조절 인자를 주입해 성체 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2012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기도 했고 그 4가지 인자에 야마나카 인자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를 토대로 미국 소크 연구소에선 2016년 조로 중에 걸린 쥐에게 야마나카 인자를 주입하여 회춘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생명과학연구소에서는 53세 인체 피부세포에 야마나카 인자를 투여해 23세 피부세포로 되돌렸고 30년을 회춘한 피부세포가 정상적인 피부 기능을 하는지를 관찰한 결과 콜라겐 생성 등 본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웰 에이징입니다. 웰 에이징이란 건강하게 늙어간다라는 뜻인데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노화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담배를 피지 말고 비만으로 살지 않고 운동을 한다면 텔로미어가 느리게 줄어들어 남들보다 젊게 살 수 있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물로 웰 에이징을 시도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라파마이신인데 이 약은 원래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의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약이 노화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효모 2000마리는 6주 후 몇 마리만 생존하는데 효모에 라파마이신을 주입한 경우에는 절반이나 살아남고 초파리에 라파마이신을 주입하자 수명이 5% 늘어났으며 늙은 생쥐는 수명이 9에서 14%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사람으로 치면 5에서 10년에 해당하는 셈이죠. 2016년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도 20개월 된 늙은 쥐에게 90일간 라파마이신을 투여하자 수명이 최대 60% 연장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인간으로 치면 60세 노인이 140세까지 생존한 셈입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팀은 이 약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비밀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부분에 위치한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다 어느 시점에는 세포 분열이 중단되면서 노화가 일어나는데 라파마이신이 이 과정을 억제해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 현재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처럼 수명 연장에 관한 연구는 수많은 방법으로 인상적인 결과를 남기며 발전해왔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극적인 수명 연장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라면 인간의 수명 연장은 정말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수명 연장은 인류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말이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생명 연장으로 인해 건강한 신체로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는 세상을요. 생명 연장 기술을 사용해 병원과 요양원에서 누워있던 노인들은 다시 건강한 관절과 힘있는 근육, 성능이 돌아온 뇌를 되찾고 사회로 나가 자신의 꿈을 펼치거나 일상생활을 보내며 삶의 질이 이전과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향상될 것입니다. 또 모두가 생명 연장되었으니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하는 시기는 뒤로 밀려나게 될 것이고 현대와 같은 나이가 되어도 직장과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사회적, 정서적 안정감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전보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늘었으니 개인적인 여가 생활에 쓸 수 있는 자원도 늘어나게 되겠죠. 여가 시간이 늘어나니 삶의 만족도 늘어나고 삶의 질은 향상되고,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겐 수명 연장이 삶의 질을 대폭으로 향상해줄 기술일진 몰라도 기존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 수렵 생활을 하던 인류와 달리 현대의 인류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삶의 가치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생존만을 신경 써야 했던 야생의 시대와는 달리 현대엔 생존이 보장되어 있으니 자아 실현을 더욱 큰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가치는 미래에도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마치고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아직 자아를 찾고 있는 사람, 그 둘이 각자 가지는 수명 연장의 가치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수명 연장이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지 아님 하락시키는지에 대한 논의에 대해 명확하게 답할 순 없어도 수명 연장이 우리의 삶의 양날의 검이 될 것이란 것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